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죠.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실전 매매의 특급 기술 오늘도 바이킹스탁에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저희 바이킹스탁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십니다. 서울경제 채널 들어오셔서요. 채팅창 통해서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선호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붉게 물들다 못해서 뜨겁게 불타오른 하루였습니다. 넘쳐나는 수익 안겨준 종목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24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1212 입력하시면 한선호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한선호라고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바이킹스탁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바이킹스탁은 이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한선호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또 노란톡방 뜨거운 인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방송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저 꾸준히 제 방송을 그래도 오랫동안 보신 분들 모두 행복하셨던 그런 날일 것 같아요. 물론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저희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그에 따른 고점 매도를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제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하셨다면 제가 다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으로 이렇게 시세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먼저 오늘장 살펴보면요. 네. 이 해외 증시도 강세 영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도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죠. 코스피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상승은 상승인데 누구한테는 좀 달갑지 않은 상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다소 조정세가 좀 강하고 새롭게 좀 이슈를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오늘 시장부터 또 어떻게 시장을 또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항상 이제 시장부터 살펴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종목만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종목의 차트 물론 내가 가진 종목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가장 크게 먼저 접근하고 아셔야 될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떤 업종이 좀 강세였는지 전체적인 이슈를 통해서 내가 좀 먼저 알고 난 뒤에 보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을 높이실 수 있고 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볼게요. 앵커님 말씀대로 또 나스닥이 0.5% 추가 상승을 하면서 괜찮은 흐름을 지속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아시죠? 엔비디아가 사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오히려 예상 전망치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 뒤에 시대가 좀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악재가 쏟아지면서 엔비디아가 약세의 흐름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단 실적에 대한 여파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지 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중국 관련해서 조금 수출이 좀 더딜 수 있다, 매출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뭘로 이어지냐면 국내 HBM, AI 반도체 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엔비디아를 얘기하지만 그에 관련된 악재를 받게 된다면 그 하단에 있는 그 중소형 관련 종목들이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주로 이제 다른 업종에서 좀 시세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테슬라 이야기도 이따가 하겠지만 그 부분도 이제 이어서 할게요. 일단 이 부분 또 한번 체크하고 가시죠.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만 9천 건.
24,000건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는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상 지금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야 금리 동결이나 인하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예상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고 이 부분은 낮은 거는 사실상 지금 주식에서는 조금 악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어진다라면 다시 금리를 뭐 동결을 하기보다는 또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악재가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뭐 이거 가지고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조금은 좋지 못한 이슈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왔던 소식 같아요. 이거 좀 어제 저녁부터 있었죠, 얘기가. 계속 또 북한에서 좀 도발이 있는데 사실 요즘 북한 도발은 국내 증시에 그렇게 큰 리스크로 뭐 작용되진 않아요. 이전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쏘고 또 무슨 폭파 사무소를 이렇게 파괴했을 때는 엄청난 악재를 받기도 했지만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쪽 전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북한에서 나오는 이슈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 부분이에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다. 주가가 또 약 3% 정도 빠졌는데 테슬라의 약재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죠. 2차 전지의 약세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게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국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안 좋은 시세를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이슈들을 볼 때 우리나라 증시를 하지만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보신다. 꼭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좋은 소식은 하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철도 원통 코리아 맞는다. 사실 철도 관련주가 가장 강했을 때는 대북주가 강했을 때예요. 그게 이제 2017년, 18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뭐 기억나는 종목들 많죠. 현대로템, 유신, 부산산업, 대하TI. 뭐 제가 너무 많이 종목 깼던 종목들이라 저는 철도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오늘 철도 쪽도 좀 움직이는 걸 봤는데 사실 뭐 시가의 강세를 보이고 크게 더 강세를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이슈가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취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취합을 하고 난 뒤에 다음 시세가 또 그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가 투자를 내 거를 만들어 나간다라면 이런 이슈들을 잘 접목해서 종목들을 잘 구비해서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영국 기업들 한국 해상풍력에 1조 5천억 투자. 이쪽은 또 어디로 볼 수 있냐?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 역시 이전 정권이요. 2018년도 때 그쪽으로 너무 사업성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 시세를 또 빗대어서 본다라면 풍산 쪽은 또 유명한 종목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 풍산 쪽에서 CS 베어링, 뭐 오늘 소개시켜드릴 유니슨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풍력은 뭐 어떤 종목이야 이런 거를 정말 꿰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이슈에 내가 딱 집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종목 하나를 내가 깊게 파기보다는 이런 관련 업종의 종목을 정말 저처럼 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신다라면 정말 투자하시기가 너무나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소식 사실 대통령 성과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 저는 대통령이 물론 잘한 점도 있고 못하는 점도 있지만 잘하는 건 잘했다라고 저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너무 멀리 보시지 말고 기업 우리나라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들 발전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국내 이슈부터 글로벌 이슈까지 자세한 시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한선호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이 노란톡방 이야기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바이킹 종목으로 여러 종목들 안내해 주셨는데요. 네. 이 바이킹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수익 실현도 강하게 나와줬고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을 쌓아가고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 실컷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조금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도 드리고 또 제가 왜 이걸 선택했고 이런 수익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큐로셀은 말만 들어도 제가 항상 그냥 한 단어로 취각되는 것 같아요. 꿈의 항암제. 사실 꿈의 항암제 이슈로 큐로셀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여러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너도 나도 다시 임상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제넥신도 강세였죠.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에서 순환매가 도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핫해서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2차전 종목들 어떠세요? 못 올라와요. 이게 바로 순환매라는 거고 돈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첫 방송 나왔을 때 시점부터 한번 돌이켜 보면 왜 제가 이런 바이오나 또 게임주나 웹툰 관련주 쪽으로 포트를 편성했냐? 시장의 돈은 어느 정도 이미 시세를 그린 업종에 대한 추가 매력을 느끼기에는 더 큰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호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새롭게 이슈가 있고 또 호재가 있는 업종으로 그렇게 돈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지금 시장은 앞으로 다시 게임, 바이오, 뭐 웹툰이나 이런 엔터나 이런 쪽에서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알았던 반도체 2차 전지를 계속해서 공략하기보다는 좀 새롭게 그리면서 항상 이 시장은 너무나도 넓거든요. 그 시장에서 좀 넓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큐로셀은 오늘 98%의 수익률을 만들어졌어요. 제가 정말 이날 잡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분 좋게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렇지만 제 단가가 너무 좋으면 저는 이 그림이 그려져요. 상승으로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10%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매도를 하고 나면. 하지만 그거를 지켜내서 몇 거래일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딱 10거래일 만에 97%의 수익률. 이거를 매도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그냥 내가 손실에만 존버하는 게 주식의 정답이 아니에요. 상승할 때 얼마나 내가 이게 더 고점을 치고 갈지를 예상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게 정말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문가 쪽에서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확실하게 예측해서 그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기다려서 먹은 거는 제 작품이 맞고요. 정말 뭐 좀 낮게 보신 분들 물론 70% 나쁘지 않은 수익이에요. 하지만 높게 보신 분은 정말 92%까지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었고 이 큐로셀은 앞으로 근데 여러분 이건 생각하세요.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들어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큐로셀은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앞으로는. 저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체크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급등은 다시 단기적인 좀 급락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타점이 확실히 나왔을 때 진입을 한번 노리시는 거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제가 방송에서 며칠 안 됐던 것 같아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네, 왜냐하면 그날 이노 시뮬레이션을 급하게 팔고 제가 이걸 넣고 여러분들에게 바이킹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카카오 관련해서 AI 기술, 코 GPT를 만들었을 때 이 회사가 좀 협업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어떤 쪽으로 엮였냐. 한동 관련 정책주로 엮였어요. 네. 아무래도 기술력이 AI 관련이니까 최근 시장 트렌드랑 맞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본다라면 당연히 봤어야 되는 회사고 지금 물론 바닥에서 고개를 좀 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기적인 시세가 이틀, 3일 만에 20% 정도 수익이라면은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돼서 뭐 여러분들에게 좀 절반 매도를 안내해드렸어요. 그래서 18% 정도, 뭐 높게는 20%.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2%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틀 전에 이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를 사두셨다라면 충분히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짧게 보시지 마세요. 이 종목은 뭐 아까 큐로셀처럼 고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카오 관련 이슈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 뒤에 조정을 보이는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분할을 해서 이 한동훈 관련 정책주로 시세를 계속해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코 GPT 일정에 맞게 충분히 관련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저는 너무나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미 나온 이슈 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차트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차트의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종목은 어떤 회사고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떤 이슈가 나올 건지를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차트가 지금이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걸 가장 잘하고 그런 작품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이 수익이 좀 아쉽다? 그럼 언제든지 오셔서 저와 함께 그렇게 차트의 그림을 앞으로 그리는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내가 맨날 물려서 내려가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그림을 그린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노 시뮬레이션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죠. 왜냐면은 저는 이 종목을 매도할 때 너무 아까웠거든요. 왜냐면 더 좋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이 보이니까 그렇다고 돈이 없는데 뭐
자꾸 종목만 찍어내서 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쉽게 놓쳤고 아쉽게 매도를 내어준 거죠. 하지만 어제까지 아마 최고 좋은 시세 상승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아마 20% 이상 그렇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좋아요.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시황 부분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자율주행 관련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하라, 그다음 뭐 오비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 오늘 다 하락을 맞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잠깐 소나기는 피해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었지만 수익들은 다 거두셨을 거예요, 충분히. 하지만 다시 좀 호재가 좀 돌아오고 괜찮은 이슈, 자율주행 쪽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접근하는 편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노시물지행까지 했다라면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노란톡방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수익들인데요. 사실 241% 불과 20일 거래일 동안 올려드린 수익률이에요. 너무나도 높은 수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 달도 안 된 시간 만에 240%의 종목들을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찍어낸다? 물론 정말 좋은 투자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복리로 계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 100만 원이 이 수익을 보고 또 재투자가 들어가고 또 수익을 보고 그리고 또 큐레드에서 또 수익을 보고 여기는 제가 이 적었을 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거 여기 밑에는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신성 ST까지 수익을 해보면 총 자산 대비 176%가 증가해서 100만 원이 275만 6천 원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수익 본 종목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노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두 가지 종목만 합쳐도 20%씩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간 금액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계산을 제가 거짓할 수도 없고 여러분 있는 수치를 거짓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100만 원만 계속해서 움직였다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수익이요. 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다. 뭐 100% 확신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근접하는 수익은 제가 충분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꼭 같이 오셔서 함께 그렇게 즐거운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선호 전문가님께서 11월 1일 처음 함께해 주시면서 이 한 달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정말 작품처럼 올라주는 바이킹 종목들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요. 큐로셀은 최대 98%의 수익 구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내일장부터 이렇게 강한 종목들 함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살펴보는 오늘의 스타킹 코너입니다. 오늘 장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스타킹 업종입니다. 먼저 오늘 웹툰주 주가에 훈풍이 불어온 하루였는데요. 웹툰주 올라와 있고요. 지속적인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여기에 AI 풍력 테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스타킹 종목입니다. 웹툰주 핑거스토리 상한가 달성하면서 마감해줬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장중 최고 27% 상승하는 등 역시나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제약바이오, 제일파마홀딩스 역시 상한가에 올랐는데요. 신생아 폐혈증 치료제 개발 호재가 있었고요. 제넥신까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의 픽은 뭘지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스타킹도 역시나 강한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 한선호 전문가님의 픽은 뭘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 중에서 전문가님의 픽이 뭘지 저도 예상이 갑니다. 하나쯤은 꼭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가운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께서 또 방송에서도 안내해 주신 종목들이 계시고 또 노란톡방에서도 꾸준히 말씀해 주신 종목들도 보이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넥신도 또 기대가 됩니다. 벌써 두 개나 맞추셨네요. 그런가요? 그럼 나머지 하나 전문가님의 픽은 뭔가요? 나머지 종목은 한싹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픽해 주신 종목은 한싹,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제넥신인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떤 종목을 할까 많이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제넥신은 또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 이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 제가 노란톡방에서 진입했고 그에 따른 이슈 그리고 최근의 수익 등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 앞으로 전망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싹부터 한번 볼게요. 한싹 역시 제가 언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뭐였냐? 30분 봉상 RSI 과목권. 그러니까
빌던 매수편에서 그때 당시 제가 신성 ST랑 한싹 두 가지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신성 ST를 잡고 14%의 수익도 만족했지만 한싹이 23%가 올라간 거예요. 그날이 이날이죠. 네, 이날. 이렇게 올라가서 사실 좀 아쉬웠지만 이 한싹이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끼라는 거는 사실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호가창을 보셔야 된다. 주식을 정말 잘 알고 내가 뭔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소 어렵지만 그 차트보다는 호가창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호가창에 이 종목의 시세, 힘, 끼,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시세가 그려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틀 전이에요. 인스웨이브, 어제였죠. 인스웨이브 시스템이 급등하기 전에 이 호가창이 뭐가 달라지냐면 평소에는 500주 뭐 예를 들어 잠깐 다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아시는 게 좋아요. 500주 뭐 1000주 이렇게 있던 게 갑자기 막 2000주, 3000주씩 쌓여 있어요. 갑자기 쫙 매수 매도 물량이. 이걸 약간 호가창이 좀 빵빵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때 급등하는 시세 흐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싹에서도 그런 경우가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단기적인 시세 분출을 잘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한싹이 조금 더 이슈가 돼서 시세 상승을 그릴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전 고가가 조금 다소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전 고가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고가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25,000원, 27,500원 라인이에요. 27,0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안 된다라면 단기적인 하락세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꼭 하실 때는 손절가를 꼭 염두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싹,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이 종목 역시 AI 관련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오늘 한싹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봤는데 이 주력 제품은 망간자료 정성 솔루션 여기에서 거의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이 망간자료 전송 이전 철도로 또 넘어가네요. 철도 관련 종목들이 강할 때 휴네시온이라는 또 종목이 있었어요. 그거 역시 망간자료로 해서 제가 그때 무상증자로 한 150% 정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큼 이 망간자료라는 거에 돈이 되는 사업이고 또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살피셔야 될 그러한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면 키다리 스튜디오예요. 정말 여러분 딱 주가의 차트 이런 게 바닥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바닥이 올라가고 난 뒤에 요만큼 내려왔는데 바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진짜 바닥은 이런 거예요. 주가가 깔리다 못해도 그냥 바닥에서 헤매는 이전 고가는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키다리 스튜디오를 많이 밀었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사실 있어요. 키다리 스튜디오 상한가는 못 갔지만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은 상한가에 진입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한 2주일 정도 됐나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고 한 70억 정도. 사실 3자 배정 유증에 70억 높은 금액은 아니에요. 보통 3자 배정을 해서 200억 정도를 하면 아마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유상증자로 일반 공모 유증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제 3자 배정 어떤 기업에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을. 그런 부분에서 제 3자 배정은 호재로 작용되는데 사실 핑거스토리가 좀 뒤늦게 상한가에 안착됐고 오늘 같은 경우 키다리 스튜디오는 사실 핑거스토리 상한가 때문에 웹툰 쪽 순환매가 좀 돌았다고 그렇게 좀 보여지고 사실 이 이슈가 좋아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 여러분 중동에 얼마 전에 웹툰 플랫폼 진출 소식이 있었어요. 중동 사실 돈 많은 나라고 그에 따라 거기에서 우리가 또 수출을 해서 돈을 벌고 한다라면 너무 기업적으로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키다리 스튜디오를 좀 높게 봤고 이거는 분명히 시장과 접목돼서 어울릴 수 있다. 그에 따른 수익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 이 종목을 정말 많이도 사셨어요. 정말 많이도 사셨고 왜냐하면 이 종목은 유일하게 추천하고 좀 내려갔다가 올라온 케이스라 그래도 한 44%에서 5% 정도 내려갔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게는 한 33%까지도 오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26%, 28% 대부분 한 30% 정도 수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수익 구간이. 그만큼 너무나도 강한 시세 상승을 보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좀 놓쳐서 아쉽다? 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꼭 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매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급등한 종목은 급등락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분할 매수의 관점. 항상 내가 100주를 사려고 했다. 먼저 50주 정도 사고 또 밀린다라면 50주를 추가하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꼭 취하신다면 그 뒤에 만들어진 시세는 충분히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다리 스튜디오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면 제넥신이요. 제넥신 정말 힘이 나는 종목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 제넥신 한올바이오 파마보다 요즘 더 좋아졌어요, 얘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를 다시 또 돌이켜 볼게요. 어쨌든 주식을 우리가 후행성 차트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제가 했던 이력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메이드를 너무 정확하게 들어갔고 52%의 수익이 발생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제넥신 저점에 깔린 거라 아무도 관심을 안 뒀어요. 하지만 저 한선호는 9,010원에 관심을 뒀어요. 이 종목을 여러분. 근데 오늘 종가가 11,000원도 넘고 12,000원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미묘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말이 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미묘함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그 미묘함이 있어요. 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갔을 땐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넥신이 좋은 이슈가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저점에서 잡아두면 여러분 그런 게 장점이에요. 내가 여유가 너무 있어요. 수익이 올라갈 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익 매도를 고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큐로셀처럼 90% 이상 올라가는 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15,000원, 17,000원을 한번 트라이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 흐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넥신 절대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시장은 반도체 2차 전지보다는 이런 바이오 쪽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바이오 유럽에 참가해요. 신약 임상 데이터 등 소개.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GXI7 혁신 면역 항암제. 여기는 혁신이에요. 거기는 꿈이고 꿈과 혁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다 좋은 거를 큐로셀 제넥신이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i7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한번 유럽에서 있는 이 참가 소식에 따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주식에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일정들을 많이 아시고 또는 모르신다라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어떤 일정이 앞으로 있구나. 그에 따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넥신에서는 조금 더 높았던 수익도 있지만 제가 오늘 좀 너무 바빠서 한 18%에서 15, 11% 이 정도 수익 인증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인증을 이렇게 올려드렸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증을 꼭 올려드린 이유가 제 일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확실한 증빙, 이 숫자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면. 그렇다면 그 인증이 이렇게 많고 같은 종목에 많은 거.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사람은 다 돈이 어떤 주식에 물려있기도 하고 내가 여유 자금이 없는데 저만 계속 종목 추천을 한다라고 올라간다라고 그게 제 수익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수익을 많이 같은 종목에 찍어내는 거. 그걸 정말 진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한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요. 제가 그냥 웃자고 이렇게 한번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 이 캡처본이 좀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형태를 하고 있냐면 물에 잠겼어요, 배에, 물에.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서 우리가 지금 순간에 돈을 많이 이렇게 벌어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제 컨디션도 좋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종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이 지금 한창 제가 차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같이 열심히 한번 걷어내서 그렇게 한번 수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타킹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주목받은 종목들 이미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에는 저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종목들이죠. 방송에서 다 못 다룬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면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1212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문자번호 샵 0082로 한선호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선호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죠. 셀킹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어떤 꿀팁 가져오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해서 정말 꿀팁이 담긴 매매 기법들 알려주시고 계신데 네. 오늘은 어떤 기법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소 쉽게 볼 수 있는 차트 흐름. 정말 이거는 또 이해를 하신다라면 너무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보유를 할 수 있고 또는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차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네. 한번 배워보면 일단 운영편이라고 해서 뭐 이거는 항상 요즘에는 같이 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더 바꿀 게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인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 바랍니다. 수익직 또는 손실중 대응 방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차트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고 지금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 주가지수 흐름이다. 주가지수 흐름에서도 관련 업종들의 시세들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잦은 매매는 실순을 불러오고 또는 반대의 흐름을 읽거나 기간 투자의 중요성. 사실 그거요. 아까 말씀드린 키다리 스튜디오 제가 같이 진입을 한 게 한 일주일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조금 더. 근데 이 기간 투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될 만한 종목이라면 충분히 그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 너무 내가 사고팔고 자주 하다 보면 무조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은 우리가 들어가서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에 따라서 사실 33% 정도가 나왔는데 여러분 나쁜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기간 투자가 꼭 여러분들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차트 흐름들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정말 좋았던 차트 흐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가. 일단 저항에서 지지로 바꾼, 저항을 받다가 그 흐름을 지지로 바꾼 다음에 꼭 접근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주가는 저항과 지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 했죠. 저항을 받은 건 이거예요. 고점을 찍고 난 뒤에 고점의 선을 대략 연결해 보면 주가가 반등을 하려고 하지만 그 고점 라인에서 이게 뭐 선에 딱 맞았다고 이게 저항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그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내려갈 때는 되도록 건들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점은 꼭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고점을 찍고 고점이 낮아지는 건 정말 안 좋은 형태의 흐름이거든요. 그게 저항을 받게 되는 요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은 꼭 내가 숙지를 해서 저항이라는 지점이 어디인가 지지를 받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받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저항을 받으면 전 저점을 지지하던 지점을 이탈하잖아요. 이탈하게 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탈을 하기 때문에 더 주가의 가격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저항을 받는 지점, 이런 저항에선 지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거고, 그럼 저항을 받다가 어디에서 지지를 받았냐? 제가 말씀드린 쌍바닥. 최저가 딱 이렇게 친절하게 찍혀 있네요. 3,900원. 근데 이전 저점이 더 밑에 안 내려왔으니까 3,900보다 위에요. 그럼 이거 쌍바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전 저점을 지켜내는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됐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차트는 항상 제가 후행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나고 난 뒤에 얘가 저점인 걸 아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묘하게 본다. 정말 이 종목을 내 관심권에 두어두고 내가 총알 장전 당기기 위해 이거를 정말 노린다라면 하루하루 매일같이 볼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진입할 종목을 당장 오늘 사는 게 아니라 그 시세를 계속 봐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좋고 이거를 알고 있는데
얘의 흐름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적지적소에 들어갔을 때는 그거를 내가 당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저점을 그리는 형국을 확실히 이해했다라면 내 매수 관점에 넣어놓을 수 있었죠.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뭐 반도체 관련 아직까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강세의 시세를 보이니까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저점 타점을 잡았다. 그럼 이제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자, 급등 추세 한번 꺾고 올리더니 지지를 받고 다시 여기에서는 그대로 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죠. 제가 이제 하나 더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격도. 뭐예요? 이격도가. 이 주가의 이평선과 지금 캔들이 너무 멀어져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시세가 핫한 건 맞아요. 잡아서 잠깐 빠르게 2% 3% 먹자고 좋은 시점 타점을 잡은다면 해볼 수는 있지만 너무 위험 요소가 커요. 내가 먹을 구간이 너무 작아요. 그다음 내가 이걸 물리면 어떻게 풀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이 지지점을 꼭 중요하게 보시고요. 이 지점에서 내가 매수를 노린다. 그리고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되도록 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저항, 그다음에 지지를 받는, 쌍바닥을 만들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 패턴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이러한 흐름에서 좀 접근을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일동제약 역시 코로나 때 정말 뒤늦게 최고의 상승을 보였던 그런 제약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과는 아예 급수가 다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건 테마 주고 어떤 건 진짜 실적 주고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목을 아무거나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라 얘는 테마주에 이런 이력을 보였고 이렇게 해먹었던 종목이야.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정말 임상을 하고 정말 돈을 버는 진짜 회사. 그 진짜 회사와 좀 가짜 회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짜라고 뭐 이게 진짜 없는 회사가 아니라 주가를 정말 실적 펀더멘탈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테마로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신다라면 일동제약 같은 종목에 물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절대 이런 종목에 물리시면 안 되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 바닥을 기었어요. 근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정말 끼가 좋았던 종목이거든요. 뭐 신풍제약급이에요, 정말. 근데 이렇게 고점을 좀 치면서도 주가를 눌러서 지금 현재 이 구간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좀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지도 받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을 눌러놓은 상태예요. 뭐 저항은 이제 끝났어요. 저항은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을 만큼은 대부분 받았고, 그렇다면 바닥에서 살펴봐야 될 차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사실 테마주로 끼가 있고 지금 장세가 어떻게 넘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이오 제약적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업종에서 어떤 게 더 이전에 시세가 좋았고 대장이었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접근해야 될 종목을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어떤 업종의 종목들이 그 시세가 대장이었고 또 얘는 어떤 이슈로 올라왔고, 이런 부분 정리가 좀 어렵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확률이 높고 올라가는 종목을 미리미리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장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배워보시려면 제 말을 그래도 한 번씩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박스권을 그리는 이 누르는 형태의 차트 흐름이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미묘하게 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체크하신다면 가격적인 부담이 없어요. 좋아요. 이런 게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답답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음 이 툴제냐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가가 더 오랜 기간을 올라왔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종목인데, 그 종목이 이제 고점을 찍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파도 사태도 있고 한미 반도체도 실적이 안 좋아서 시간에 하한가를 가고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여요. 거기다가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죠. 근데 35,000원을 찍었던 종목이 지금 내려와서 28,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 주당 7,000원이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근데 저점은 얼마였냐면 9,000원대였어요. 9,000원. 그럼 9,000원에서 올라간 수치가 되게 높은데, 이게 이 고가에서 내려온 7,000원 내려왔다고 이거를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조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바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가격 조정이 너무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세 파동을 보실 때 항상 바닥이 어떤 거고 고가에서 지지를 받고 뭐 가격 조정이 어디 구간에 있는지 이 정도는 꼭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툴젠 같은 경우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봉으로 보면 너무 급등을 했어요. 여러분들 26,100원에서 65,000원까지 갔어요. 100%가 그냥 훌쩍 넘어가는 그 제넥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예요. 툴젠은.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도 있게 많이 보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 종목은 또 고점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지만 이 이평선까지 밀린다고 볼 수 있냐? 여기서 안 보여. 이건 일봉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디에서 봐야 되냐? 주봉으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조금 더 넓게, 크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코덱스에서 넘어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많이 봤고 이때 하락을 맞고 난 뒤에 최근 바닥을 이게 바닥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닥이에요. 자, 고점 가격이 여기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 여기 이쯤이 바닥이고 여기도 아직 이제 뭐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평선에 내려오는 저항대에 걸리잖아요. 주봉에서. 그렇다면 일봉에서도 이렇게 약세의 흐름이 나와서 밀려요. 그럼 여기 주봉을 본다라면 단기 저는 고점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주봉에서 한번 맞고 그럼 얘가 떨어져서 다시 여기까지 간다? 그건 아니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항을 한번 받게 되면 주가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라는 걸 다시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할 때는 다시 이평선이 접근했을 때 그때 한번 노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올라간 종목들을 내가 어떤 가격 조건에서 분석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더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차트 유형별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방송에서 다 못한 보다 더 자세한 기법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선호 전문가님의 바이킹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떨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바이킹 시간입니다. 오늘의 바이킹 종목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바이킹 종목입니다.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기업이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주목해 주신 이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조금 주목해 주셨나요? 일단은 저는 업종을 먼저 봐요. 지금은 업종은 우리가 바이오 쪽에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직 가격이 많이 상승되지 않은 그리고 기술력이 또 입증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준비했으니까 앵커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앵커님이 자꾸 이 이름이 어렵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잘못 뽑아왔나. 저는 되게 심사숙고해서 약간 뽑은 종목이고 사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저도 어려워요. 큐리옥스 바이오까지만 했으면 너무 좋은데 또 여기다 욕심도 지나치지 이 시스템즈를 붙여버렸어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즈가 요즘 또 이렇게 돌림으로 쓰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신규 상장된 바이오 종목이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장 당시에는 너무나도 좋아요. 이러한 시세가 잘 나오지 않아요. 물론 큐로셀은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걔는 상한가를 갔잖아요, 여러분. 그냥 얘는 상한가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나중에 큐로셀 차트가 더 많아진다면 큐로셀 역시 아마 제가 보기엔 큐로셀 한 이쯤에 있는 거예요. 이 97%의 갭이 한 이쯤에 있는 건데 그 일봉으로 잘 안 보일 뿐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시세 상승을 한번 강하게 보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그 뒤에 좀 약세의 시세.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자, 이평선 고가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이런 이탈 지점에서 진짜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탈을 하고 주가는 바뀌어요. 지지를 못 받았더니 저항을 받아요. 이 캔들에.
저항을 받아서 정말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어떻게 다시 시세를 바꾸고 있냐. 이평선들을 가깝게 붙이면서 내가 저항을 받았지만 다시 저점을 찍으면서 돌려내고 있어요. 미묘하게 보시면 21선을 돌려냈죠. 파란색 선이 21선이거든요. 그걸 캔들이 뚫고 올라오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마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7.3%인데 이게 아마 오늘 종가로는 플러스 11%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진입 시점을 좀 노리다가 오늘 못 잡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덥석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시장이 강세는 아니었는데 제넥신 효과로 또 여러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로 그렇게 바이오 종목 순환매가 좀 돌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지금 업종에선 바이오를 공략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에 맞는 종목을 꼽는다라면 이 또 제가 말씀드린 카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말 강하게 드려요. 저는 에클론부터 시작해서 에클론도 AT101 그게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곧 있으면 병원에서 정말 치료제로 쓰일 예정이에요. 카티 치료제가. 그래서 에클론이 정말 선두자로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그 뒤에 큐로셀이라는 종목이 꿈의 항암제로 작년부터 떠들썩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했고 사실 많아요. 카티 관련주. 근데 좀 안 좋은 종목들은 제가 알려드리면 파맵신, 유틸렉스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걔네도 카티인데 그쪽 종목들은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하신다라면 에클론 또는 앞으로 있을 뭐 큐로셀에 저점이 있다면 큐로셀 또는 오늘 말씀드리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슈가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 권위자가 자사장비 이용한 연구성과발표. 제가 이 지금 딱 뉴스 기사 제목만 보면 어떤 종목이 생각나면 바이오에 또 한획을 걷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매드팩토. 지금은 물론 안 좋아요. 근데 바이오 그때 당시 상장하고 제가 이 매드팩토에 대한 백도서트비죠, 걔는. 그거에 대한 정말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게 대박이 날 거라는 조짐을 봤기 때문에 매드팩토 역시 제가 정말 잘 찍었던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큐리옥스 바이오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 미국 이 뉴스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가격이 너무 나이스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권해드릴 텐데 오늘 가격은 저도 너무 이게 긴가민가.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서 가장 좋은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자꾸 밀리지 않는 거. 내 매수가 부분에서 머뭇머뭇하다가 그러다 푹 뛰어 올라서 10% 20%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때 그럴 때 내가 너무 여유가 있고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잡고 나서 여러분 마이너스 7% 10%를 내려갔다고 보면 사실 본전 찾기가 바빠요,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전만 찾아도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 본전만 오면 덥석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시세 맞으면 더 뭐 20% 30% 올라가면 내가 팔면 너가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는 확실한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되도록 밀리지 않다가 그대로 쏘아서 올리는 제넥시처럼이죠. 제넥시는 9,010원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뭐 10,000원에서 잠깐 10,000원 이탈된 적은 있지만 그 뒤로 13,000원, 12,500원까지 찍었으니까 정말 좋은 A급 시세의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한 발 늦었죠. 왜냐하면 제넥신에서 나는 다 수익을 보고 이 종목은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이 두 발 느리다고 좀 표현하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한 발 정도 느려요. 제넥신보다 들어가는 시점이 느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매수점을 내가 못 가졌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지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고작 요거 올랐다고 제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더 6만 원, 7만 원 이전 고점을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은 있어요. 바이오 장세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좋은 지점을 공략하기 위해 분할 매수를 꼭 노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카티 쪽으로 한번 저는 이슈가 한 번 더 큐로셀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너무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리튬으로 바람을 크게 일으킨 거죠. 그럼 바이오에서는 카티예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저는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이 프로그램 매매도 많고 이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라 다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관이 중요한데 거기에서도 어디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냐. 이 투신, 연기금이에요. 거기에서 입질이 조금씩 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꼭 매수점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선호 전문가님 무조건 많은 종목을 추천해 주시기보다 타이밍에 맞는 종목들로 시청자분들과 호흡을 맞춰서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주시고 계신데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방송 중 1시간 동안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바이킹스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1212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한선호라고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이킹 스탁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킹 스탁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님이 픽해주신 키다리 스튜디오, 웹툰 플랫폼 중동 진출 기대감에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수익 손실 모두 대응하는 빌드업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눈여겨볼 바이킹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인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노란톡방에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바이킹스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